자, 우선 그 24번, 25번 문제는 순서 배열 문제로 나왔죠. 이 순서 배열할 때는, 우선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문장이 없는 경우와 첫 문장이 뭐, 있는 경우. 첫 문장이 없는 경우는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첫 문장부터 찾아야 돼요. 첫 문장의 성격은 우선 명제문의 성격이, 명제문입니다. 명제문. 명제문. 좀 약간 추상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결어가 있으면 안 되죠. 연결어가 있으면 안 되죠. 또, 대명사가 있으면 안 되죠. 시작하면서. 근데 보통 고유명사일 때는, 고유명사가 있을 때는 첫 문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고유명사가 있을 때는 첫 문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첫 문장이 있다면 이거는 첫 문장이 일단 제시됐잖아요. 이 첫 문장에서 뭐가 있어요? 첫 문장에서 보통 토픽이 제시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픽을 확인해 주세요. 우선은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배열문에서 표시할 게 있습니다. 뭘 표시하냐면 첫째, 연결어 표시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대명사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명사와 함께 한정사 있죠. 한정사, 관사, 지시사, 소유격 이거 표시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관사, 지시사, 소유격.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 어구, 특히 반복 명사 이거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문장이 있는 거와 없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유형 중에는 어느 게 그래도 좀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까요? 없는 게 더 수월해요. 거기 여러분 선택지 보세요. 첫 문장이 일단 정해졌죠. 뭐 아니면 뭐죠? B 아니면 A죠. 둘 중에 어느 게 첫 문장일 것 같냐? 어느 게 저 첫 문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시겠어요? 자, A에서 표시할 만한 게 뭐 있을까? B에서 표시할 만한 게 뭐 있을까? 우선 딱 봤을 때 뭐가 첫 문장일 것 같아요? 자, 첫 문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명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좀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다. 그러면 어느 게 더 구체적이냐? 구체적인 문장은 첫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문장 중에서. 어느 게 더 구체적이에요? A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B에는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뭐가 보여요? 쿼테이션이 보여요. 쿼테이션이. 저 쿼테이션은 강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는 걸 바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토픽이라는 걸 바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career. 자,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여러분 표시할 만한 거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표시한 거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토픽이라는 거죠. 그리고 however가 나왔고요. 앞에 뭐가 있냐면 true sense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 true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앞에 거는 맞다는 얘기야? 좀 잘못됐다는 얘기야?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many가 나오면 many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또 다른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얘랑은 한꺼번에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올바른 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유추하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B가 첫 문장인 거 일단 확인했으니까 일단 2번은 소거되죠. 그러면 자, B 내용 봅시다. When we hear the word career, 토픽이죠? career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첫 번째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he unique folk musical style.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뭐의 느낌이 드세요? 통념의 느낌을 잡을 수 있겠어요? Native to Southern Louisiana 토착 음악인 거고요. 자이데코에서 생겨났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져요.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자 understandably 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often mistake 뭐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통념이 다시 나오고 있죠. mistake. mistake는 어떻게 써요? mistake. 그렇지. A or B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면서 여기도 지금 clear quotation이 다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for 해놓고 이제 그래서 반복 명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For one of the two national language of IT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는 지금 뭐로 제시했다? 통념으로 제시했어요. 통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통념이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걸 비판해 줘야죠. 비판하기 전에 뭘로? However, but, yet, is it true? The truth i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하지만 사실은 자 느낌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in its true sense 사실은 이거죠. 하지만 사실은 해서 여기서 통념을 비판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럼 몇 번이냐? 4번. 자, 약간 여러분 공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말 이어나가가지고는 어느 하세요래. 안 돼. 하다가 여러분 지쳐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설 쓰고 맙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승패는 지금 여기 표시에 있는 거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느냐,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그거고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여러분 크레올이라는 단어 자주 나오지 않았나요? 독해하면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크레올이? 이거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나와요. 특히 서강대, 성대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쪽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주로 언어학 쪽을 전공 많이 하셨나봐. 이거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표현이거든요. 크레올이 뭐라고요? 사전 찾으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나와요. 뭐 혼혈 인종, 뭐 그러니까 유럽인하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혼혈 인종이 나오고, 특히 루이지애나 프랑스계 뭐 미국인 나오고, 거기서 쓰는 뭐 언어 나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느낌상으로는 뭐 좀 약간 짬뽕 이런 느낌이 드시죠? 루이지애나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뭐예요? 루이지애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뉴올리언즈예요. 뉴올리언즈 하면 네? 재즈 음악, 그죠? 재즈 음악. 그 재즈 음악 하면 또 인종적으로 흑인, 그죠? 그 뉴올리언즈가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나? 오를레앙이에요, 오를레앙. 오를레앙 하면 어디에, 어느 나라 말 같아요? 프랑스 말이에요. 오를레앙. 오를레앙 하면 또 이제 백년 전쟁 때, 이제 잔다르크가 이제 그 승리를 이끌었던 그 전투, 뭐 이게 오를레앙. 그러니까 이제 원래 프랑스 식민지입니다. 뉴올리언즈가. 그리고 이 뉴올리언즈가 유명한 게 뭐냐면 이게 항구 도시예요. 뉴올리언즈 옆으로 미시시피 강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배 타고 물자가 들어와서 미시시피 강을 타고 그 북부 쪽으로 이제 저기 물자가 운송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중심지인데, 과거에 미국에서 가장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수입품이 뭐였어요? 차? 노예죠, 노예. 노예죠. 주로 노예가 들어오는 한국에. 그래서 흑인들이 많아.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루이지애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크레올이 나오는데, 좀 크레올은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서는 그런 의미로 절대 나오지 않고요. 좀 언어학적 의미로 나옵니다. 혼성어입니다, 혼성어. 그러니까 두 언어가 짬뽕이 돼가지고, 새로운 어떤 표준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그런 혼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주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하고 막 섞여가지고 약간 좀 독특한 사투리가 만들어지면서 좀 새로운 언어 비슷하게 만들어지고요. 주로 이제 중남미 쪽 있죠. 중남미 쪽은 주로 어떤 언어를 쓰죠? 스페니쉬 쓴다고. 유일하게 포르투기스 쓰는 나라가 있죠. 어디예요? 브라질. 브라질만 유일하게 포르투기스 써요.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인어 씁니다. 스페니쉬 쓰는데 이 스페니쉬가 실제로 스페인 애들하고 약간 말이 잘 안 통해요. 스페니쉬긴 한데 약간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 말도 원래는 같은 언어였을 거다는 말이 많죠. 근데 지금은 뭐 따로 배워야 되잖아. 옛날에 삼국시대만 해도 말이 통했을 거래. 백제하고 막 연결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교류가 끊기고 뭐 멀어지고 하면서 이제 다르게 발전하고 그러면서 뭐 거기도 다른 그쪽 토착 언어하고 막 결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크레올이라 그래요. 그런 언어를. 일종의 혼성어입니다. 혼성어인데 하나의 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 크레올하고 같이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크레올 나오면 이거 같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피진이라고 합니다. 피진도 들어보셨죠? 뭐죠? 저거는 중국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피진이라고 발음한 데서 나온 거예요. 비즈니스를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발음했다고? 피진 이렇게 발음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도 지금같이 구글 번역기가 없었잖아. 그래도 물건은 서로 거래했을 거 아니야. 어? 여러분들도 영어를 배울 때 돈 쓰는 영어는 아주 쉽게 배워요. 돈 쓰는 영어는 아주 쉽게 배웁니다. 여러분들 어디 돈 들고 가게나 미국 가서 가게나 가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말 다 알아들어 줍니다. 하지만 돈 버는 영어는 어렵게 지금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게 양쪽 당사자들이 서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면 상대방의 말을 이제 수용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서로 하다 보면 서로 묘하게 서로 그 거래할 때만 쓰는 용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일반인은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고 거래하는 쪽에서 사용하죠. 그러다가 어떤 상업 도시가 좀 상업이 번성하다 보면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상업에 영향을 받고 살고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그 지역 사투리 좀 굳어져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크레올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대중의 언어는 아니고요. 거래할 때 사용되는 주 언어가 서로 짬뽕되어서 사용하는 혼성어를 피진이라고 해요. 그 피진은 어떻게 보면 크레올의 전 단계에 비슷하지만 완전 전 단계라고 할 수는 없어 또. 피진이 반드시 크레올로 가지는 않아. 그냥 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피진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면 어떤 거래나 무역의 역할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걸 피진이라고 하고요. 크레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아까 뉴올리언스 얘기했지만 거기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프랑스인, 미국인, 막 흑인,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들 막 짬뽕되어서 거기서 막 언어가 용광로처럼 막 거래하다 보면 이 말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뭐 인종도 어떻게 혼혈이 튀어나고 그러면 그 부모한테서 양쪽 그 바이링걸 부모 아빠는 이 말 쓰고 엄마는 이 말 쓰고 하다만 애가 막 그 말 짬뽕 되어서 다시 막 새로운 말이 탄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크레올로 정착이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크레올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음악을 이제 여기 자이데코, 재즈 하다가 크레올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는 이 크레올이 나오면 전부 다 이게 언어적 관점에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크레올 나오면 이거 비교해서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피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기억하고 갑시다. 그럼 글 읽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자, 24번. 자, 24번도 그러면 여러분 첫 문장 찾아봅시다. 첫 문장이 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죠? 뭐 아니면 뭐예요? A 아니면 D군요. 그죠? 그럼 A가 첫 문장일까? D가 첫 문장일까? 그거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A가 generally speaking에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를 들고 있죠. C는 절대 첫 문장이 될 수는 없겠고, 그 다음에 20 뭘 받는지를 찾아주면 이 C하고 뭐가 이제 딱 두 개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probable theory.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토픽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토픽을 제시해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probability theory가 이런 거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는, 어떻게 사용되었다라고 용도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와주는 거고요? 정의가 나와주는 거죠. 정의, 개념. 이게 나와줬죠. 그러면서요, 여기서는 여러분 또 하나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요거, 요렇게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지금? 시제가 다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있어요? 과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현재 얘기가 나오죠. 과거와 현재 비교하죠. 그러면 요 두 개는 언제 얘기가 되는 거고, 과거 얘기가 되는 거고, 위에 두 개는 언제 얘기가 되는 거고, 현재 얘기가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정답이 쉽게 나왔죠. 물론 이게 눈치 빠른 분들은 이게 시제. 이게 시제가 여러분 굉장히 시제를 하찮고 소홀하게 생각하시는데 시제 굉장히 중요하죠. 글 읽을 때. 요 정도 할게요. 이거 그냥 뭐 제가 더 길게 안 할게요. 뭐 probability theory는 뭐 확률 이론입니다. 확률. 그리고 얘도 아주 잘 나오니까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probability theory. 자, 그러면 26번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그 다음에 27번. 27번인데요. 자, 27번하고 그 다음에 29번을 이렇게 보시면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안 드세요? 이제 27번하고 29번이? 뭔가 문체도 좀 비슷하고 내용도 약간 비슷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안 드세요? 안 드나? 좋아요. 일단 27번 갑시다. 자, 이게 지금 문제를 이거 독특하게 냈습니다. 추론하라 또는 내용이 일치하느냐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most consistent 일관되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이게 내용이 일관되게 좀 일치하느냐, 논리적으로 일치하느냐 물어보는 게 consistent거든요. with the passage. 그러면서 여러분이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내용하고 본문의 내용하고 이게 잘 매칭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택지 중심으로 항상 글을 읽어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게 지금 이 문제 하나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본문을 가세요. 여기는 나중에 뭐 이런 것들 찾아낼 건데 본문을 가세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보면서 여기 갔다가 돌아갔다가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중간에 답이 나와서 하면 바로 그냥 답이 하고 넘어가 버리시면 되는데, 예. 만약에 답이 4번이다 그러면 4번까지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선 여러분 토픽은 잡았죠, 이거. 토픽이 뭐예요? photograph 이죠, 그죠? photograph, 사진이죠.
자, 근데 이제 사진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이라는 거는 통합한대요. 뭐를? Two contradictory features. 그러니까, 자, 여러분 토픽 어구, 메인 토픽 어구에서 앞에 숫자 나오면요. 숫자 나오면 무조건 표시하세요. 알겠어요? 여기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왔죠. Two contradictory features가 나왔죠. 두 개의 대비되는 특징.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 이게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면 두 개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우리? 비교할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이해되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진이 이렇다라는 말, 이런 두 개의 특징, 대비되는 특징을 통합한다 이렇게 했어요. 두 개의 대비되는 특징을 통합한다. 자, 다음에 보니까 The credentials of objectivity were inbuilt. 자, 두 번째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 골라보세요. 제가 뭘 표시하라고 여러분? 핵심적인 말 찾을 때 뭘 표시하라고? 어떤 품사 표시하라고? 명사 찾으라고. 우리가 습관이야. 한국 사람들은 동사 중심, 동양인들 주로 그래. 동사 중심 언어다 보니까 바로 inbuilt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크레덴셜이에요.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다 나왔어. 뭐 오브 고를 건 아니잖아 이것들아. 예. 여러분 객관, 주관 이거 한번 우리 정리했었나요? 그죠? 19세기, 20세기 전과 후. 응? 그럼 객관이 나왔잖아. objectivity. 어? 사진은 여러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팩트잖아요. 팩트는 객관적이잖아. 주관적인 건 주로 사실이 아니라 뭐죠? 객관적인 팩트는 맞다, 틀리다 하는 거죠. 주관적인 거는요. 옳다, 그러다? 그건 당위적인 거고. 이거 뭐야? 같다, 다르다. 나는 너랑 생각이 같아, 나는 너랑 생각이 달라. 그걸 뭐라고 하죠? 생각. 다른 말로 의견. 영어로 opinion. 알겠어요? 다음 보세요. yet 하고 비교한다 그랬잖아. 그럼 yet 나왔잖아. 뭐 나오겠어 이제? 객관 나온다고? 주관 나오겠지. 주관 찾아봐. 무슨 뜻이야 이거? 관점, 견해. 그래서 여러분 딱 여기 보니까 사진의 장점이 딱 나와줬죠. 통합성. 자, 이제 여러분 선택지 가봅시다. 그것까지 읽고 딱 거기가 살짝 표시해 놓고 이제 선택지 가는 거야. 가서 자, 필자는 비판하고 있대요. 자, 버지니아 울프인데 고유명사는 딱 나오는 순간 여기서는 앞에 지금까지는 이 버지니아 울프를 안 다뤘어. 그치? 일단 놔둬 그러면 2번으로 바로 가. There is a difference. 차이가 있대. Between handmade images. 손으로 직접 만든 이미지 like paintings. 자,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니 지금? painting하고 뭐? photographic image. 그러니까 그림과 사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둘이 차이가 있대. 하지만 여기 이제 그림하고 지금 비교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인팅이 아직 없어. 그지? 3번으로 가보자. 자, 보통 뭐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적 표현 only, always, all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never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일치할 경우가 많다. 아니면 불일치할 경우가 많다. 불일치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only a masterpiece of literature. 역시 literature도 아직 안 나왔어요. 4번 The author brings attention. 관심을 가져온대요. To the artistic aspect and the evidentary function of photography. Evidentary. 주관, 객관? 객관이죠? Artistic 주관, 객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나는 싫어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
자, 요 정도는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가 여기 전제가 나왔잖아요. 뭐와 뭐를 지금 얘기한다. 객관성과 주관성 통합한다. 이랬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얘는 객관성을 나타내고 얘는 주관성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 사용, 어휘나 어구 사용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정리한 거고 시간 나면 또 반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문법 시간이 됐든 독해 시간이 됐든 아니면 이 시간이 됐든 제가 다시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틀은 가지고 계셔야 돼. 그래야 이런 것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4번을 4번을 바로 답으로 선정할 수는 없어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그래도 요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맨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이게 딱 그 내용을 다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여러분 다 끝까지 읽었잖아. 그래도 본문에 이게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죠? 자, 계속 가봐. 다음에 They are recorded of the real 주관 객관 객관 뭐 쭉 응? 뭐 since 뭐신 어쩌고 응? 객관 그죠? photographs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누가 나왔어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정독해야 되겠지. 정독해야 돼요. 앞에 왜? 아까 1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봤잖아 우리. 보고 표시하고 왔잖아. 그죠? 보자. 그러면 사진은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뭐라고? Not an argument. 뭐가 아니라고요? 주장이 아니라고요? 주장은 뭐? 주관, 객관? 주관. That's simply a crude statement of fact. 주관, 객관? 객관. 여기까지만 보면 이 버지니아 울프는 사진이라는 건 그게 객관적인 거구나. 그죠? 그림이라는 거는 주로 여러분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림을 대체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을 기록하는 거고 그림이라는 거는 여전히 그러면 살아남아야 되잖아. 뭘로 살아남았겠어? 예술성,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대상, 그 매체로 살아남았겠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버지니아 울프는 사진이라는 거는 그냥 객관적인 거다. 근데 아이고. 계속 이어져요. The truth. The truth가 나왔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뭐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튼다는 거라고 했잖아. The truth is that true? 그거 맞아? 이 말은 뭐야? 내가 야 그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갔어요? 아니다. 나 의심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할 때는 앞에 있는 거와 뭐 전환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쿼테이션이 여전히 붙어서 누가 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도 그냥 여류 작가예요. 영국 작가. 뭐 의식의 흐름, 쉘브리 우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들어보셨나? 고등학교 때 나오지 않나? 버지니아 울프 안 나오나? 좋아요. 어쨌든 자, they are not simply anything. 단순한 뭔가는 아니다. 자, 이 simply anything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팩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certainly not regarded just as fact, be regarded as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뭘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걸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울프 or anyone else, 뭐 울프가 됐든 누가 다른 사람이 됐든 그러면서 이제 쿼테이션이 계속 붙어 있어서 인용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as she immediately added, 즉각적으로 한마디 더 붙였다는 거야. 뭐라고 했니? The eye is concerned with the brain. 눈은 뭐와 연관돼 있다? 네.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우리가 보통 팩트라고 하죠. 어? 하지만 뇌에서는 우리가 뭘 해요? 사고하죠. 사고하잖아요.
그럼 이건 주관이고 저건 객관이죠. 자, the brain with the nervous system 이렇게 해서 뭐 nervous system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결국은 버지니아 울프도 사진의 주관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포토그래프를 뭘로 여긴다? 단순한 스테이트먼트 팩트로 여긴다. 맞아, 틀려? 이건 소거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소거된다고. 그리고 2번을 다시 봐. 2번 뭐라고 했어요? 그림, 그 다음에 사진. 아직 그림하고 사진의 얘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응? 그러면서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이제 약간 눈치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은 주관, 객관? 주관이잖아요. 여러분, 그림 감상할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야, 이 그림 진짜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야, 씨. 그러니까 여러분, 잭슨 폴럭을 그림을 보면, 잭슨 폴럭 그림을 본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보면, 야, 씨, 웬 낙서야 그러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야, 씨, 엄청 감흥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진은 객관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 글 쓴 사람은 이걸 구분할 수 있다고 한 거야, 없다고 한 거야?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통합한다 그랬잖아, 사진은. 그래서 요즘 예술 사진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2번도 여러분 이쯤이면 어느 정도는 이 글 전체적으로 필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정도の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only, 거장만이, 문학 거장만이 뭐 이런 거죠?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뭐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A sleight of hand, 뭐예요? 손의 기교죠. 손의 기교가 사진이 뭐 한다? Objective record도 만들기도 하고 뭐 Personal testimony, 개인의 증언. 저건 뭐야?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a faithful copy or transcription. faithful copy 하면 이런 복사잖아요. 복사는 주관이야, 객관이야? 객관이 복사한 건 똑같이 나오잖아. 하지만 transcription, 해석은요? 주관이 들어가잖아요. 쭉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a fit, 어떤 업적인데요. 문학이 오랫동안 열망해왔던 거고, 하지만 절대로 문자 그대로의 감각으로는 얻지 못했던 거. 그걸 누가 해냈다? 사진. 문학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 주관적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가장 여러분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역사 드라마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3번 뭐 마스터피스, 문학이 나오지만 마스터피스만이 두 개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라든가 이럴 때 찍어도 몇 번 정도, 4번 정도로 선택하고 찍어낼 수는 있었으면 한다는 거지. 지금 여기에 artist aspect가 뭐예요? 그림이나 문학은 예술이고, 예술은 뭐? 주관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evidently, 증거라는 거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잖아요. 증거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객관적 사실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객관적인 걸 나타내고, 사진이라는 이 두 개를 통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27번 여러분, 그래서 4번을 골라내실 우린 수험생이잖아. 어쩔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요? 앞에 잠깐 읽고 뭐 선택지 들어가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읽고 선택지 들어가라.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독서량이 있고 좀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나 지식이 잘 갖춰져 있어. 그러면 뭐 쭉 읽고 그러면 이건 이렇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그런 사람 없잖아. 있으면 미리 말해. 내가 따로 봐줄게. 응? 그런 친구들은 내가 따로 봐줄게. 응? 그래서 아무리 뭐 그 테크니컬하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선택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매칭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당황하지 않았어요? 선택지 보면서? 본문에 그 1번 말고는 없어, 지금 아무것도 일치하는, 뭐, 비슷한 단어도 안 나와, 아마. 그래도 본문하고 똑같이 나와. 버지니아 울프 나온 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요 정도는 생각 가져야지. 비슷하게 나온 거, 이건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하고요. 지금 내가 29번으로 갈게요. 제가 왜 29번으로 가냐면, 이건 같은 사람이 쓴 글이어서 그래요. 요 사람 찾아보세요. 수잔 손텍. 뭐, 영어로 읽어보시면, 뭐, 그, 위키피디아 같은 데는 영어로 나와 있을 테니까, 영어로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그게 좀 아니, 읽어보세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공부하잖아, 우리. 응? 아니면 뭐, 좀, 손태그,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냥, 여기는 알아서, 뭐 손탁으로 쳐보시든지, 손택으로 쳐보시든지, 손태그, 이렇게 쳐보시든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 글. 이 사람 글이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예요. 지금 이거는, 사진에 관하여 라는 에세이고요. 그 다음에 29번은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 책으로는 뭐 타인의 고통 이렇게만 번역됐을 거야, 아마. 근데 요 내용,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여기 밑에 그 타인의 고통에서도 사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진하고 매스미디어, 매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밑에 타인의 고통은 정말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아마 여기 말고도 아마 이 해 다른 데도 아마 나왔을 거고요. 다음 해에도 나왔을 거고요. 정말 자주 출제돼요. 이 수잔 손택하고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 한번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악의 평범성. 아이히만, 뭐, 아우슈비츠. 기억나시죠? 29번, 30번에서 20, 바로 갈게요. 같은 사람 그리고 이겁니다. 타인의 고통.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읽을만한 그 텍스트예요. 놀랍습니다. 좀 뭔가 좀 사람한테 좀 꽂히게 해요. 오늘도 제가 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올림픽 그 과정에서 그 불만 그 중국 그 네티즌들 있잖아.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가 있냐면 서구에서 나오는 게 사진들 있잖아. 올림픽 장면을 찍은 사진들. 그거 보면 중국인들은 굉장히 뭐 인상 쓰고 찡그리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의 사진들만 전부 다 실리고 서구 매체에 실리는 사진들이 서양인들은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하게 웃거나 밝은 모습이나 아주 뭐 여유로운 모습이나 평화로운 모습 이 사진들만 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거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이것도. 예. 뭐, 중국에 대한, 뭐, 호불호가 어떻든 간에, 그 말은 지적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분명히. 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지적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보면 흑인, 유색인종, 이 인물들을 소개할 때는 뭔가 놀란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또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샷인데, 굴욕샷? 뭐 이런 비슷한가? 근데 그게 뭐 꼭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우리는 되게 다른 인종의 표정을 잘 못 읽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인종의 표정은 잘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화되어 있는 모습 아니면 이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연출, 사진을 찍고 그걸 이제 그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쪽 관점에서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면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면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통의 샘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빈칸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또 같은 문제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이거 읽고 들어가고 이거 못해요. 전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어쨌든 이거 지금 문제 설계할 때 28번 문제를 풀 거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이건 그 부분 와서 우리가 풀 수밖에 없어. 28번은. 우리가 몇 번, 30번 푼다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28번이 그냥 29번을 풀어야 돼요. 30번을 푸는 과정에서. 알겠죠? 자, 토픽은 뭐예요? 그렇죠. sentimentality. 이게 토픽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죠? sentimentality? 연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떠셨죠? sentimentality에 대해서 이 저자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에요. 예, 부정적이에요. 예, 그거를 읽어내셨으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죠. 첫 문장 보죠. 연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민이라는 말은 좋은 감각으로 써요? 나쁜 감각으로 써요? 연민을? 타인의 고통을 공감한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지 않나요? 연민은? 응? 동정. 동정도 사실은 좋은 말에서 나온 거죠? 좋은 말에서 원래는. 동이 무슨 동자야? 까틀동, 정원. 같은 마음이고. 원래는 좋은 말에서 나온 거야. 근데 어찌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이게, 그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이렇게 사용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드라마에서, 뭐 동정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군가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의 힘이라는 게, 그 펜의 힘이라는 게 놀라워요. 사람의 생각을 아예 바꿔놓거든요. 그거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동정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30년도 되나 마나 했을 거예요. 사용된 게. 자, 그래서 어쨌든 연민이라는 거, notoriously. 자, 여기서 감정이 들어가죠? 완전히 compatible 하대요. 무슨 뜻이야? compatible 하다는 얘기는? 양립 가능하대요. 뭐하고? brutality. 심지어 더 나쁘대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sentimentality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구나. 응? 근데 굉장히 brutality 하다. brutality나 sentimentality나 결국 같은 말이다. 그래서 약간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사례, 이걸 생각해봐라. 이걸 생각해봐. 떠올려봐라. Canonical example of the Auschwitz commandant.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아히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라고요? 이 사람이 한 일은? 아우슈비츠, 뭐, 장군, 예. 담당자였는데,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주된 임무는 유대인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유대인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아이만이라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이야?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거야. 집에 와서는 어때요? 아내와 아이들을 안아주고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같이 피아노 슈베르트 연주하고요. 저녁 먹기 전에. 옛날에 기억나시죠? 한나 아렌트 할 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센티멘탈리티라는 거는 결국은 뭐하고 브루탈리티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우리는 저 사람한테 굉장히 동정과 연민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하는 걸 봤을 때. 근데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내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떤 아빠야? 어떤 남편이야? 굉장히 자상하고 훌륭한 남편이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받을 만한 아빠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자, 그러면 30번에 1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The author calls for sympathy. 뭐 한대요? sympathy를 요구한대요. sympathy, 다른 말로 뭐? sentimentality. for the suffering. 뭘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caused by war and murderous politics 했는데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심퍼티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필요 없다는 거 아닐까요? 부정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 가보세요. An innate torpism toward the gruesome 잘라주고요. 아주 잔인한 일에 대한 원래 타고난 어떤 성향.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심퍼티하고 똑같다. 뭐하고? brutality하고 뭐? sentimentality가 똑같다잖아요. 여기서 답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sentimentality를 여기서는 sympathy로 다 바꿔놨어요. sympathy는 동정이고 sentiment는 연민인데 어쨌든 그 비슷한 말이야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유튜브 같은 거 보고 하시잖아요. 그럼 아주 자극적인 영상들 많지 않나요? 사람들 그 돈 많이 벌죠. 자극적인 영상들을 올리는 거.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왜 많이 보죠? 그죠? 사람들이 좋아해요. 희한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걸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기는 안 나왔나? 여기는 그런 표현 없죠. 하룻밤에 값싼 오락거리? 하룻밤에 값싼 오락거리. 보통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어떤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극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니, 자극적이라는 게 여러분 되게 어떤 거야? 막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자극적인 거, 막 동물을 학대하던가, 막 사람이 막 어떤 극한 상황에서 이제 막 학대하던가,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어떤 분쟁 지역에서 사람이 총 맞아 죽거나 사지가 찢겨져 죽거나. 영화도 마찬가지지. 영화도 뭐 굉장히 피가 많이 튀어야 되고, 특히 뭐 여러분 타란티노 같은 사람의 영화를 보면 빨간색을 왜 이렇게 좋아해, 그지? 리얼하게 피 튀잖아요. 피 튀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지? 근데 영화는 영화니까 그렇다 쳐. 진짜 분쟁 지역 있잖아요. 지금 아프간도 그렇고요.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도 그렇고요. 로켓 날아다니고 병원이 폭파되고, 그러면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가서 막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특히 이제 무슨 영화죠? 영화 있는데 사고 현장, 교통사고나 이런 큰 사고 현장만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언론사에 파는, 역할,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뭐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 처참한 광경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 사진을 찍고 혹은 영상을 찍고 언론사에다가 이제 파는 직업이 있더라고. 미크게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고. 있나? 그래서 그게 자극적일수록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야. 이렇게. 언론사 입장에서 그런 사진이 자극적이면 그때 자기네 뭐 판매가 올라가고 광고 수익이 올라가고. 그런 어떤 상황을 비판하는 게 이 글의 취지입니다. 일단 대충 내용 알겠어요? 자, 그걸 가지고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왜냐하면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이건 다시 여러분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세요, 이 부분은. 이 수단 선택의 타인의 고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요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자꾸 시험에 나와요. 자꾸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체, 매스미디어, 사진, 매스미디어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뭐 자극적인 걸 찾고 그 자극적인 게 결국은 오락거리로 전환시켜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을 한다고. 다음 한번 가보자. 가볼게. 그래서 여기 답은 나왔어, 여기. 답은 나왔어요. 여기까지 풀 수 있어야 돼. 자, 사람들은 become inured to what they are shown. 무슨 말이에요? 이건 없애버리세요. because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People don't become inur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The quantity of images them 했는데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요? 그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죠. 뭐뭐 때문인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미지의 양 때문이라고 해서 익숙해지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나는 네가 지각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고, 지각을 많이 한다는 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쏟아지는 이미지의 양이 많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에 대한 참극, 사고에 대한 어떤 그 잔혹함 이런 게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됐죠? 그다음에 이게 전제는 달렸어요. 그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묘사를 해준다면 뭐 이런 전제는 달렸어요. 자, it is passivity 해서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 항상 표시해 놓으세요. 뭐 때문이다? 감정을 둔화시키는 건 뭐 때문이다? 수동성 때문이다. 수동성. 내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동성 때문에. 수동성 때문에. 자, the state described 해놓고 as. 자, 이렇게 state하고 동격이 나와야 돼요. 보어가 나와야 되니까요. 동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를 나왔네요. 이거 꾸며야 되죠. 그죠? 5어가 나오니까요. 꾸며야 되는 게 아니라 1번, 2번, emotional anesthesia 3번. 이렇게 되네요. 아니구나. 맞네. 이게 요렇게 세 개의 형용사가 얘를 꾸며주네요. 지금 무슨 뜻이야? anesthesia?
마취제. 그죠? 마취제. 마취제라는 게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럼 얘를 꾸밀 수 있는 말 찾아주셔야 되죠? 뭐? 어디 갔어? 패티가 없는 거죠? 패티는 뭐야? feeling이죠? 무감각하게 만들어 이렇게 묘사되는 이 말들이죠. 도덕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사실은 이것도 뭐예요? 감정이 넘쳐난다는 거고요. 그 감정들은 rage and frustration. 어떤 거예요? 분노죠, 분노. 분노죠. 그 비슷한 거거든요. 뭔가 가십거리죠. 호기심이잖아요. 재미잖아요. 진짜 뭐 어떤 그 정의, 감정, 이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게. 자, 그 다음 보세요. 하지만, 자, if we consider what emotions would be desirable,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감정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뭘 골라내요? 심퍼티를 골라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 자, 이게 여기서 좀 재밌어요. 동정을 생각해내요. 그죠? 우리가, 아니, 그러면 이제, 피해자에 대한 동정.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저기 뭐, 분쟁 지역에, 거기서 막 로켓 해서 뭐, 저번에 옛날에 사진 나왔어요. 애가 총 맞아 죽는 거 나왔었어요. 그런 거 어때요? 아빠가 막 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애가 있다고 쏘지 말라고. 근데 끝끝내 쏘아가지고 애가 죽잖아요. 그럼 애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앰뷸런스가 올 거예요. 막 이러면서 죽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심퍼티가 우러나지 않나요? 안 우러나? 사이코패스야? 우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심퍼티가 일어나면서 아, 정말 저건 아니야. 뭐 이런 비판적인 의식 가지게 돼요. 자, 근데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상상적인 그렇고 다가가는 거죠. 네가 뭐 감정이입을 한다는 거야. 심퍼티라는 말 자체가 같이 느끼는 거니까 감정이입이 일어난다는 거죠. 응? 타인에게 가해지는 어떤 그 고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거. 그거는 뭐냐면 주어지는 거죠. by images. 이미지로 주어지는 거죠. 이미지 어떤 이미지? 사진, 동영상, 매체 이미지로 주어지는 거죠. 그게 뭘 연결시켜 주느냐면 far away sufferers, 멀리 떨어진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 아이, seen close up 해주잖아요. 그리고 up on the television screen에서. 그리고 뭘 연결시켜 줍니까? between sufferer하고 뭐? privileged viewers. 우리. 안방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안방이 아니죠. 요즘은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는. 우리하고 그 고통받는 사람하고 뭔가 연결시켜 준다는 이런 암시를 가져요. 근데 그거는 잘 보세요. 뭐 하다고요? 사실이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뭐죠, 여러분? 이거는 one more mystification. 뭐야? 통념이에요, 통념. 신화라고요. Our real relations to power. 여기서 고통받는 대상과 고통을 받는 그들과 특권을 누리는 우리. 자, 앞에 제가 수식어를 비워놨습니다. 뭐라고요? 고통을 받는 그들과 뭐라고요? 특권을 누리는 우리를 구별시켜줘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 나는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저 환경에 놓이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파티의 기능은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건 즐기는 거와 다르지 않은 거야. 그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흉악한 살인범죄, 저 새끼 얼굴 공개해. 그건 뭐냐면 내가 저 살인자의 피해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진정한 우려나 걱정이나 연민은 일어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피해자가 불쌍하면 그 피해자의 그게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걸 먼저 걱정하는 게 낫죠. 그게 맞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동정을 느끼는 한, 이 문장 잘 봐요. 우리가 동정을 느끼는 한, 우리는 뭐라는 걸 느껴요? 공범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저 새끼 나쁜 새끼 하는 순간, 나는 도덕적으로 저 새끼보다 나은 놈이야. 나는 어느 정도 윤리적인 놈이야. 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어요. 왜? 나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거든.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왜? 난 저 새끼가 진짜 나쁜 놈, 진짜 믿거든. 자, 우리의 동정이라는 거는 뭘 주장하게 되느냐면, 우리의 innocence, 뭐뿐만 아니라 importance. 결국 우리가 동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무기력하다는 거죠. 네가 뭘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뭘 할 수는 없어.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결국 내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떻게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동정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야 말이지. 자, 그 정도 범위에서 자, 이 for all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for all, with all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our good intentions,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뭐 나쁜 감정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선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자, 여기 바로 묶어버리세요. 뭐일 수 있다? 반응일 수 있다. 자, 여기 해석하면 비록 inappropriate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impertinent한 반응이다. 이게 차이는 뭐냐? impertinent는 어떤 논리적으로 타당한이고요. inappropriate 하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어떤 논리적인 것, 그러니까 이거는 타당하고 이거는 정당하고 이게 차이인데, 타당하고 정당의 차이 아세요? 타당은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에요. 타당은 옳다, 그르다의 영역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다, 그르다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하지 않은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아, 틀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야. 이게 너는 잘못했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서 이제 도망가는 표현, 일종의 자기 주장을 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동정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없앤다는 거, 우리가 타인에게 to others, listen to others. 타인에게 타인에게 다가간 동정. 그리고 얘는 beset by war and murderous politics 였으니까요. 전쟁이라든가 어떤 폭력, 미얀마 같은 폭력 사태, 정부의 폭력. For a reflection on how our privileges, 뭐에 대한 반영이다. 우리의 특권이 어떻게 놓여있는지, on the same map.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똑같은 지도 위에. 지구상에.
나는 여기서 침대에 누워서 그걸 보고 있고 그쪽에서는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as their suffering하고 같은 지도상에 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may be linked 연결되어 있다. to their suffering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as the wealth of some may imply destitution of others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인물이에요. for which 그 인물을 위해서 the painful stirring images들이 제공한대요. only in its spark 그냥 딱 불빛만 처음 당겨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뭔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기까지죠? 예. 예. 그런 게 있어야 이 심퍼티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예, 이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핵심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 잘 요약해 줬고요. 다음 이 글 그대로 뽑아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잘 뽑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에서도 요 비슷한 내용들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뭘 할 거냐면 요거 하고 제가 하려고 하다가 까먹었는데 요 문장 한번 구문 잡아볼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서는 뭐만 그냥 무슨 real 뭐 저런 것만 딱 표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구문 다 잡으면서 하려면 잘 수식 관계도 잘 못 잡고 힘들어요. 네, 자 봅시다. They were recordable real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여야 돼요. 다시 대신 묶어놓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요 안에서 요 poor as she is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무슨 뜻이에요? 해석해 보세요. 그녀는 비록 가난하지만 이거예요. 여기에 이게 i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is가 아니네. 있네. could be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다시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however impartial 뒤에 또 뭐가 생략된 거냐면 it is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however impartial은 could be incontrovertible 저걸 꾸며주는 거고요. 자, 저 문장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저기 as 대신에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as 대신에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though, although no verbal account could be however impartial it is. 원래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좀 해석이 되겠나요? 그룹이 여기 빠졌구나. incontrovertible. 이건 아시죠, 여러분? 여기 no 있고 in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편하다? 둘 다 같이 지워버리면 편하죠. 말로 하는 설명이 verbal account니까요. 말이나 글이죠. 말로 하는 설명이 뭐 할 수 있어요? 논쟁적일 수 있죠. controvertible 할 수 있죠. 여기 no하고 in을 지워버리면 말로 하는 설명은 서로 뭐 할 수 있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아니, 사진은 딱 보여주면, 사진이나 이렇게 동영상은 보여주면, 우리가 뭐, 반박하기가 힘들잖아. 아, 이긴 하거나 편집했다고 이렇게 하긴 하겠구나. 어쨌든, 말보단 덜하잖아. 말로 하는 설명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아무리 impartial, 말로 하는 설명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뭐,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됐어요? 이거는 real하다고 생각한다. 왜? Machine was doing the recording. 여기서 machine은 뭐예요? 카메라죠, 카메라. 카메라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이렇게 요 부분, 요 괄호 부분 처리됐어요? 요 괄호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고민이 됐구나.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33번 틀린 사람들은 나한테 좀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33번에서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Not so much ASB.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안 했나요? 이건 그냥 찍어도 not so much ASB를 찍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응? 무슨 뜻이야, not so much ASB? A라기보다 B다. A가 아니라 B다. 그리고 36번의 오답이 높을 건데, 36번 맞은 사람 손 들어볼래? 좀 있네요.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다 이거 안 풀 거고요. 이거만 얘기하고 오늘 끝낼게요. 거기 파시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소셜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파시즘이 뭐예요? 파시즘. 응? 전체주의, 군국주의 뭐 등등. 나치 알아요? 나치는 어느 나라? 그래서 먼저 시작됐어요? 독일. 그 비슷한 시대에 이탈리아에선 파시즘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에서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뭐 민족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민족주의, 그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는 뭐냐면 민족이 우선이 되는 거, 민족이 중심이 되는 거, 우리 공동체. 응? 결국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집단을 강조하는 정치 체제가 있죠. 집단을 강조하는 정치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이고 나발이고 간에 나의 개인의 자유, 개인을 강조하는 정치 체제가 있어요. 이 집단을 강조하는 정치 체제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보통은 이게 파시즘 또는 내셔널리즘 또는 소셜리즘이라고 하게 돼요. 개인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게 되죠. 개인주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내셔널리즘이죠. 내셔널리즘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민족주의라고 해요. 이 내셔널리즘, 이게 이제 민족주의고, 소셜리즘은 뭐야? 소셜리즘은 사회주의야. 이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주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회주의에서 주체는 뭐냐면 노동자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 공동체. 그 공동체,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뭐냐면, 뭘로 나타나느냐면, 제도로 나타나요, 제도. 이건 주로 제도로 나타나요. 제도로 나타나서 뭔가 가난한 어떤 사회적 약자가 있어.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이쪽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인 이유가 뭐예요? 개인 탓이죠. 개인의 노력을 안 했거나 편입을 못 했거나. 응?
근데 이쪽은 뭐예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삶이나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건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건 구조의 문제 아니냐. 그래서 구조주의, 스트럭처리즘으로 가는데, 근데 봐봐요. 여러분, 이 소셜리즘은 결국은 뭐냐면 사회주의거든요. 누가 주창한 거죠? 칼 마르크스.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의 혁명,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 그러니까 결국은 뭐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 사회라니까요. 국가를 부정하게 돼요. 당연히 소셜리즘은. 국가 정치 체제라는 거는 하나의 권력층이잖아. 그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상반돼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국가 집단주의죠. 그래서 전 국가가 다 뭐예요? 병영 국가고 어릴 때부터 하이리트로 하는 거고 군사교육 받는 거고 전시에 하나의 광기죠. 여러분 히틀러는 그냥 나와서 자기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그 시대에 지금으로 따져도 가장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어요. 그게 파시즘의 광기야. 집단의 어떤 이득, 그걸 뭐로 치환한 거예요? 민족으로 치환한 거야. 국가, 민족. 그게 파시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보면 경제적으로도 뭐예요? 어떤 그 집단의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체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사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게 결국 뭘 강조해요? 평등, 이퀄리티를 강조해요. 여기는 뭘 강조하죠? 자유를 강조해요. 알겠죠? 프리덤, 자유시장, 자유와 시장. 이거는 국가 개입.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해서 꼭 이건 거 아니고 개인주의라고 해서 꼭 이런 건 아니고, 그런데 되게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기 잘 봐요. 여기 파시즘이나 내셔널리즘은 저거는 좌익이라고 해요? 우익이라고 해요? 보수냐 진보냐 하는 거는 북한에 대한 태도, 이걸로 거의 결정이 돼요. 그런데 원래 원래 기본적으로는 보통 좌는 진보라고 하죠. 우는 뭐라고 해요? 보수라고 해요. 근데 보시면 얘네들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얘네는 보수예요. 그리고 보수니까 뭐예요? 우익이에요. 원래 옛날엔 다 이걸 강조했을 거 아니야.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개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내 자유가 중요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줘. 이렇게 하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고요? 진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left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 소셜리즘이 재밌는 거야. 자, 경제적으로는요, 잘 보세요. 경제적으로는 평등, 국가, 이게 결국 뭐죠? 소셜리즘이거든요. 이게 뭐가 돼요? 진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여기에서 개인들이 우리 자유를 달라 했을 거 아니에요.
자유는 왜 해달라고 한 거예요? 마음 놓고 돈 벌게 해달라 이거 아니야. 그 마음 놓고 돈 벌게 해줬더니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독점이 나오는 거 아니야. 부익부 빈익빈이 나오고 노동자는 맨날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야. 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 약자들도 좀 우리가 도와가면서 같이 먹고 살자. 이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진보가 되는 거야, 이제는. 어?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보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건 여기는 진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수라고 해.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이냐, 경제적 관점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되게 보면 유럽에서 사민당이라고 해요. 사민당. 유럽에 되게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정권을 많이 잡는 정당이 사민당입니다. 특히 독일에서 사민당. 무슨 뜻이에요, 이거? 사회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진보 정당이에요. 사회주의라고. 유럽은 대부분 다 사회주의 국가야. 사회를 중심으로 놓고 사는 나라라니까, 국가들이라니까. 그래서 뭐가 발달해, 당연히? 복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 그게 그거잖아, 평등. 보통 이쪽, 자, 일본이 지금 집권당 뭐라고 하죠? 일본의 집권당 뭐라고 해요? 자민당이라고 해요. 이거 푸는 데 뭐예요? 자유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일본 자민당, 이런 보수정당이잖아. 알겠어요?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요렇게 양 끝에 있을 때, 여기 중간에 있을 거 아니야? 중간, 그지? 중간에 있을 건데, 미국은 요쯤에 민주당이 있고요. 요쯤에 뭐가 있어요? 공화당이 있어요. 요쯤에 민주당이 있고, 요쯤에 공화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요쯤에 민주당이 있고요. 요쯤에 뭐가 있어요? 국민의 힘? 뭐. 그런 게 있고, 요쯤에 정의당이 있어요. 여기 중간쯤에 정의당이 미국의 민주당하고 비슷할 거야. 우리나라도 어디로 좀 치우쳐 있죠?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미국도 우리보다 좀 덜하지만 미국도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유럽은 대부분 다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알고 가자. 왜? 이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보수냐, 진보냐, 이게 이중법적으로 한번 좀 나눠놓고 가자. 좀 틀 잡혔어요? 파시즘하고 네이셔널리즘하고 소셜리즘 차이 알겠어요?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병영 국가야. 그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군대라니까. 히틀러의 명령에 죽고 살고 이런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봐. Orthodox doctrines of fascism and socialism. 그러니까 파시즘이나 소셜리즘 뭘 포함한다고요? 내셔널리즘을 포함한다. 맞아? 소셜리즘은 내셔널리즘을 포함하지 않아요. 파시즘은 내셔널리즘을 포함하죠. 왜? 얘네들 보면 뭐 나치도 뭐야? 순수 아리안족, 게르만족. 그래서 열등한 인류의 암 같은 열등한 존재는 뭐는 죽여야 돼? 유대인은 죽여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얘는 민족주의가 결합하는 거야. 근데 소셜리즘은 여러분 민족주의를 배척한다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거든? 2번. Both the orthodox doctrine of fascism and socialism emphasize the power of the state. 둘 다 뭘 강조해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자. 여러분,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얘기, 신문 같은 거 읽으면서 또는 뉴스 들으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큰 정부, 작은 정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쪽은 정부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할 일이 많잖아.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 아까 복지국가도 당연히 정부가 크겠어, 작겠어? 크잖아. 국가가 그 복지 공무원도 막 해야 되고,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보살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쪽은요. 뭐 하라는 거야? 국가는 그냥 치안만 유지해.
그걸 야경 국가라고 하죠. 국가는 민간에 간섭하지 마. 시장이 알아서 돌아간다고. 그냥 도둑놈만 잡아, 국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보세요. 얘네들은 그래서 전부 다 뭐를 강조한다고요? 스테이트를 강조한다고요. 여기 답은 나왔네. 리스트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알면 1번이 바로 답인 건 아시겠어요?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밑에 갑니다. 경제 계획. 어디? 국가 개입. 국가 개입을 다른 말로 뭐예요? 계획 경제라고 해요, 이거를. 이거는 뭐라고 하고? 시장 경제라고 하고요. 이쪽은 자유시장 경제. 시장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그러니까 뭘 생산할 거냐 말 것이냐를 시장이 결정하는 거야. 이건 주로 누가 결정하고? 국가가 결정하고. The Orthodox Doctrine of Fascism.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Fascism makes a great appeal only to a portion of the population. 야, 이거 뭐 아무한테나 다 이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지? 일정 사람들에게 지금도 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신나치도 있고 네오나치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그러면 답은 아주 쉽게 나온다. 여기 보세요. While fascism, 자, 토픽은 나왔어요. fascism이에요. In the struggle to acquire power. 자, 그러면서 it has to make an appeal. 호소했다는 걸 호소해야 되죠. To a considerable section of the population.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잡으려면 왜? 내 편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both in Germany and Italy. Germany, 독일은 Nazism, Italy, fascism.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it arose out of socialism. 자, 여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는 거야. 뭐에서 생겼다? fascism은 뭐에서 생겼다? 소셜리즘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소셜리즘이 먼저 나온 거라니까. 소셜리즘 뭐야? 사회주의는 1800년대 마르크스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파시즘, 나치즘 이거는 1900년대 초반에 나오잖아. By rejecting 여기서 중요한 거야. rejecting 거부함으로써 뭘 거부하니? anti-nationalistic 반민족주의적인 것을 거부함으로써. 여기 보자. 소셜리즘은 뭐라고 했어요? 내셔널리즘을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고. 반민족적이라니까요. 얘는 민족주의를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파시즘은 소셜리즘을 가져오면서 뭐는 또 가져왔어요? 내셔널리즘을 가져왔다니까. 반민족적인 거는 빼버렸다니까. 사회주의에서. 이해됐니? 그러면 요 부분에서 바로 이제 35번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됐죠? 자, 뭐 이 문제는 입사치고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그러고 나면 앞으로 좀 이렇게 이런 것들 처리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여기까지.